주기율표죠, 주기율표. 주기율표는 조금 자세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겠네. 그 뭐야, 전자배치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면은. 자, 봐라. 그 원소들이 나오죠. 원소들. 여기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겠지. 그치? 원소들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이었고요. 더 이상 다른 물질을 보내지 않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대략 한 110여 가지 정도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원소들이 모여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 나중에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건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그치? 공유결합도 배웠을 거고, 주기율표 이런 거 다 배웠을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주기율이라는 게 나오죠. 원소의 주기율과 주기율표. 자, 주기율표는 뭐냐면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배열한 표다 라는 거고요. 그 주기율표에 관련된 과학자 있지. 이것도 아마 너희 그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베라이너는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새쌍원소설을 기억하면 돼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어가지고 새쌍원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 뭐였어? 결국 이게 같은 조개의 원소들이었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을 묶어가지고 얘네들은 성질이 좀 비슷하더라.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새쌍의 원소가 존재하면서 원자랑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데베라이너가 처음으로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는 뭐니?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무슨 순서로?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죠. 얘는 기억해놔야 될 거는 원자량 순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주기율표를 얘가 처음으로 만들었죠. 얘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최초의 주기율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멘델레예프다 라고 하고요. 그 뭐 몇몇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벗어나는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그 멘델레예프가 원자량 순서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최초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모즐리죠. 얘가 바로 현대의 주기율표. 현대적 주기율표는 바로 얘인데, 얘는 무슨 순서야? 원자 번호 순서. 원자량 순서가 아닌 원자 번호를 순서로 주기율표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모즐리의 그 주기율표를 현대적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다 알고 있잖아. 그죠? 좀 써볼게요. 수소 있고, 뭐야? 베릴륨, 금소, 탄소, 그다음 뭐야? 질소. 다 알고 있죠? 산소, 플루오린. 대답이 없어. 플루오린, 네온 위에 헬륨. 그 다음에 여기는 알루미늄, 규소, 인황, 염소, 아르곤. 자, 이게 순서가 지금 그 원자 번호 순서인 거잖아. 그죠? 여기 칼륨, 칼슘. G? G가 뭐야? 나만 알지 펩시콜라 막 크카 그거 왜? 저 그렇게 외웠는데. 그거 외우잖아. 뭐 리베비씨 막 비키니 오픈해 막 이런 거 하잖아. 히엘리베 비키니 나만 알지. 히엘리베 비키니 오픈해 나만 알지. 코카콜라 크카. 코카콜라는 왜 나오냐? 펩시콜라지. 펩시콜라보다 코카콜라를 더 좋아해. 자, 봐봐. 이게 지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은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돼 있죠? 여기 현대 주기율표. 자, 이 현대의 주기율표에서 지금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 수소, 헬륨, 뭐 리튬, 베릴륨 쭉 순서대로 가는데, 이게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고요. 헬륨이 2번이고,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 11 쭉 가서 20번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너네가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에서 우리 과학을 배우면은 원자 번호 뭐 이 순서대로 외우고 있는데, 보통은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8번이 뭐야? 8번 산소.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면 8번 뭐예요? 그러면 수, 헬, 리베, 붕탄지.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 하고 웬만하면 바로바로 나오게 암기하는 게 좋아. 8번은 산소. 알겠니? 11번 뭐야? 나트륨.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게끔 웬만하면 이제. 바로바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주기율표 순서대로 외우고 하는데 너네 나중에 어차피 화학 배울 거 아니야. 화학도 배우고 통합과학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화학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통으로 암기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 가로줄로 가는 게 있고요. 세로줄로 가는 게 있죠 여기. 그치? 가로줄을 뭐라 그래 얘를? 족이라고 하죠. 세로줄을 뭐라 그래? 주기라고 하죠. 족과 주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거기 그 보시면은 이게 그 전체 주기율표를 설명한 건데 우리가 보통 쓰는 주기율표는 뭐냐면 단주기율표라고 해가지고 몇 족을 없애니 3족부터 12족까지를 없애버리죠. 그죠? 3족부터 12족까지를 없앤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얘가 1족이잖아. 얘가 2족이죠. 그 다음에 얘가 뭐니? 3족이 아니라 몇 족? 13족이 되죠. 그 다음에 14족, 15족, 16족, 17족, 그 다음에 18까지 요까지해서 여기까지 이제 기억해놔야죠. 그러니까 2에서 12를 제외한 13으로 넘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주기는 어떻게 하면 돼? 이종을 제외해요. 얘네들은 우리가 단주기율표,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나오는 원소들이 아니잖아. 여기는 제거해버려요. 얘는. 그래서 주로 쓰는 원소 원자번호 20번까지 해당하는 거. 그리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순서까지 해서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성재 저번에 우리 그 전자배치까지 했었잖아. 이거 기억나죠? 그 주기가 같으면 성질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조기 같으면 성질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거잖아. 조기 세로로 보는 거죠. 1족, 2족, 3족, 4족, 5족 이거 가로줄이죠. 조기 같으면 그거네요. 같은 성질을 가진. 그러니까 아까 그 새쌍원소설 리튬, 나트륨, 칼륨이 뭐냐면 지금 같은 족이잖아. 그래서 족은 뭘 결정해 준다? 화학적 성질. 그죠? 얘는 그 원자의 성질을 결정해 준다. 그다음에 주기는 뭘 결정해 주지? 최전자? 전자수가 바로 족이죠. 족 아니야? 이게 바로 원자가 전자수잖아.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비슷한 뜻이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가 같다는 얘기고 주기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전자? 껍질수죠. 전자 껍질수. 그죠? 이건 중학교 때 안 배웠지. 전자 껍질이나 이런 거. 원자과 전자 이런 거. 전자 껍질 이거 동그랗네. 또 이런 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주기율표상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얘기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1주기의 수소는 제외하죠. 1주기 수소 제외. 헬륨도 제외해도 상관없어. 1주기에 있는 애들은 제외하고요. 2주기부터를 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를 나눠야 되는데 족주기를 설명하고 가자. 자 봅시다. 그 수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수소는 원자와 양성자가 하나잖아. 전자가 하나 돌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헬륨은 어떻게 돼 있어? 헬륨은 원자 번호 하나에 양성자 두 개에 중성자가 두 개 있죠. 그리고 전자가 몇 개 돌아? 얘는 전자가 두 개가 돌죠. 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위치를 뭐라 그래? 전자 껍질이라 그래. 전자 껍질.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은 이거 했었어. 여기 원자 핵이 있고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가 이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뭐 세 번째 궤도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갖다 넘버를 붙여가지고 n = 1, n = 2 해서 주양자수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3 해가지고 쭉쭉쭉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전자 껍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는 K 껍질, L 껍질, M 껍질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전자 껍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자 껍질이 1이지. 1주기 애들은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한 개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전자 껍질 1까지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리튬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니? 전자가 리튬은 원자 번호가 지금 3번이죠. 양성자, 중성자 3개씩 있는데 이제부터 이게 플러스 3이라고 쓸게. 자, 플러스 3의 의미는 뭐야? 양성자가 3개 있다. 원자 번호 3번의 의미는 양성자 수가 3개 있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전자가 몇 개 돌아? 3개 돌죠. 근데 전자가 3개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 주기를 2주기로 바뀌었으니까 주기가 몇 개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죠. 2개의 주기를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전자는 최대 몇 개 들어간 거니? 2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바깥쪽에 몇 개 있어?
전자가 한 개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리튬은 우리가 지금 2주기라 그랬죠. 전자 껍질이 2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리튬의 위치는 1쪽이야. 맞지? 자, 족의 의미는 뭐였어? 원자과 전자의 수였잖아. 원자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다는 뜻이죠. 1쪽은. 그지? 리튬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릴륨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면 되니? 베릴륨? 어떻게 표시하면 돼? 베릴륨? 플로리스 베릴륨. 저번에 플러스 4. 그죠? 전자 몇 개? 네, 2개. 4개. 4개. 4개인데 어떻게 써야 돼? 안쪽 껍질에 전자가 마이너스 2 쓸게요. 2개 있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마이너스 2 쓰면 되겠죠. 이런 식이. 그치? 그래서 전자 총 몇 개? 4개. 중성을 유지하고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죠. 얘 몇 쪽 원소? 베릴륨? 2족 원소. 2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2개 있다는 거죠. 원자과 전자라는 의미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수도 있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얘는 최대 2개의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리튬은 최대 1개의 전자가 참여할 수 있다. 화학 반응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책이 안 나와요. 이거? 여기 책. 이거 나와야 되지 않나? 34페이지에 족과 죽이 나와 있네요. 주기율표 세로줄, 그 다음에 가로줄, 그리고 주기율표 나와 있고 금속, 원소, 비금속. 아, 뒤에 나온다. 전자 배치. 그래, 이걸 먼저 해야지. 38페이지. 뭐야 이거? 뭐 다 나와 있네. 그래, 이걸 해야지. 응? 일단 38페이지 보세요. 원자의 구조 보이죠? 다 알죠? 응? 그 다음에 원자 모형도 나와 있네. 보어의 원자 모형. 그 다음에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에너지 준위. 여기 있네요. 에너지 준위. 자, 이게 내가 설명한 게 뭐냐면은 에너지 준위예요. 아,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나 안 나온 줄 알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 건데. 에너지 준위. 자, 에너지 준위. 이거 무슨 모형이냐면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야. 보어의 원자 모형. 들어봤죠? 뭐 우리 예전에 뭐 톰슨의 전자 발견, 그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핵 발견, 그다음에 보어의 이제 궤도 모형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보어는 뭐라 그랬냐면은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에서 전자가 존재하더라. 응? 특정한 궤도. 이걸 다 각각 궤도라고 하죠. 이걸 이제 n = 1, 2, 3, 4, 5, 6, 7, 8 쭉 넘어가는 거를 궤도의 순서라고,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라고 하고, 이 전자가 1번 궤도에 있던지 또는 2번 궤도에 있던지 또는 3번 궤도에 있던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정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고요. 그 특정 궤도에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 우리가 이거 쉽게 바꿔주면 에너지 값이라고 하면 돼요. 에너지 값.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우리 에너지 준위라 그래. 자, 그래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존재한다. 특정한 에너지 궤도에 존재한다. 특정한 궤도에 존재한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진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자 껍질의 수예요. 이 전자 껍질의 수고, 이게 1주기면 껍질이 하나 있는 거고, 2주기는 두 번째 껍질까지 존재하는 거고, 3주기는 세 번째 껍질까지 존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야. 이 에너지가, 자, 이 궤도 수가 커지잖아? 이 양자 수가 커지잖아요? n의 숫자가? 그럼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니? 커지죠? 성재야,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거? 그죠? 얘가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이유가 뭐였어? 궤도를 전이하면서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더라.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에너지가 높은 쪽, 얘가 에너지가 낮은 쪽, 이렇게 돼서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 존재하더라.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그 원소가 에너지를 얻으면 저기로 가잖아요. 높은 궤도로, 그죠? 네, 전자가 잃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얻은 거랑 잃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크기 같지. 이 사이의 값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간격은 어떤 원소든 에너지는 다 똑같은 아니지. 그 간격이 원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은 원소마다 다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이유가 요 에너지 차이 간격이었대. 다르니까 다. 개수 다르고 위치 다르고. 됐죠? 그래서 전자 껍질 뭐야?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로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뭐하다? 낮다. 그 다음에 반대로는 멀어질수록 높아진다. 그리고 궤도를 뭐한다?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다. 그걸 궤도 전이라 그랬고요. 그러면 궤도 전이 할 때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가면 에너지를 뭐하니?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갈 때 에너지를 뭐해?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죠, 방출하죠.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거꾸로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가면 에너지를 흡수한다. 근데 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정해져 있다. 그게 원자마다 다르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원리가 이 원리였죠. 그죠? 낮은 궤도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높은 궤도로 전이가 되고, 그러면 이게 흡수선 스펙트럼. 그 다음에 높은 궤도에 있던 애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낮은 궤도로 전이가 되면은 이건 방출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이 됐던 거지. 그죠? 그리고 원자의 전자빛이, 자, 전자는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 가장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채워지고, 두 번째의 헬륨은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채워지는데, 문제는 1주기 수소 헬륨은 최대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지는 거야? 2개까지. 그죠? 최대 2개까지만 전자가 채워져요. 1껍질에는. 하지만 두 번째 껍질부터는 어떻게 되니? 최대 8개까지. 자, 이거는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죠.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은 전부 다 최대 몇 개까지? 8개까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옥텟 규칙, 옥텟 룰이라고 하죠. 그치? 8전자설? 뭐 이런 것도, 이런 말도 쓰고. 자, 하나의 전자 껍질엔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 8개. 8개가 돼야지 뭐 한다? 이게 돼야지 뭐 한다? 원자가 안정해진다. 그러니까 모든 원자들은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의 수를 몇 개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 8개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죠.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지 안정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최외곽 전자, 바깥쪽 원자과 전자의 수가 8개가 되면은 상당히 안정해진다. 수소 헬륨은 예외로 2개. 최대 2개까지가 되면 그냥 안정해진다.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화학결합을 이해할 수 있잖아. 수소가 H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 미리 얘기하자면 간단하게 H2로 존재하죠. 왜 H2로 존재하는 거야?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죠. 얘는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안정해요. 2개가 돼.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지 안정해지는 거잖아. 따라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개가 서로 결합이 되죠. 그래서 전자를 2개를 맞추면서 결합이 되는, 이걸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용호야, 봐봐. 최대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진다. 맞죠? 그래야지 안정해진다. 됐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넘어가 볼까? 거기 다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할게요. 그냥. 자, 원자과 전자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고, 화학결합에 참여함으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자, 여기 써있죠?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는 게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고, 그게 바로 뭐였어? 조개. 숫자랑 같은 거라고. 자, 1족, 2족 한 다음에 13족 하면 원자과 전자 몇 개? 3개.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은 8개. 그죠? 근데 우리가 1주기 제외하고요, 2주기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어때? 이미 원자과 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 8개가 만족이 돼 있죠. 원자과 전자 수가 지금 18쪽이니까 8개잖아. 그럼 얘는 매우 뭐 하는 거야? 안정해 있겠네. 그럼 얘는 지금 8개가 전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애들과 반응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그래서 반응을 안 하죠. 잘. 그래서 얘네들 뭐라 그래? 18쪽에 있는 애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말을 하죠. 얘를.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다른 애들과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왜? 원자과 전자 수가 8쪽이니까 최애가 전자 8개죠. 근데 자,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거를 있잖아. 이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 수가 8개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가 8개죠. 8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정해서 만족돼 있는 상태잖아. 근데 그럼 화학 반응에 참여해, 안 해? 안 하죠. 얘는 전자들이 화학 반응에 참여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우리가 원자과 전자 수를 뭐라 그래? 원자과 전자의 수를 뭐라 그래요? 얘를 0이라 그래요. 왜? 최외곽에 실제 전자가 8개가 들어있지만
얘가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가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0이죠. 그지? 그래서 8쪽, 18쪽에 있는 애들은 비활성 기체라고 따로 명칭을 붙이고 얘를 원자가 전자수가 0이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다 0. 됐지? 최외곽에 전자가 8개 있지만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는 없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의 수를 0이라고 잡는다. 됐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탄소,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설명돼 있잖아. 자, 주기율표와 전자배치의 관계를 보시면 주기와 전자배치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족과 전자배치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하다. 동족 원소라고 하죠, 얘를. 자,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가 전자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 우리가 원자가 전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1, 2, 3, 4, 5, 6, 7까지 가면서 점점 전자 수가 증가하잖아. 그러다가 8쪽 되면서 0 되고 다시 1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껍질 바뀌고 원자가 전자 수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기성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더 볼 건데요. 일단 이 족과 주기에 대한 성질을 알겠죠. 몇 개 더 안 써봐도 되겠지. 그 우리 책에도 설명되어 있고요. 18번까지.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알칼리 금속의 전자배치, 뭐 할로젠의 전자배치 나와 있는데, 자, 여기를 하기 전에 넘어갑시다.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원자번호가 11번이라는 거는, 아니면 또는 여기서 이거 바로 볼게요. 여기서 나트륨을 체크를 하고요. 1쪽이죠. 원자가 전자 몇 개 있니? 하나 있죠. 몇 주기? 3주기. 전자 껍질 몇 개? 3개 있죠. 그래서 나트륨을 표시를 하잖아. 어떻게 하면 되니? 플러스 11. 양성자가 11개 있다는 뜻이죠. 중성자 수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껍질 수 몇 개? 하나, 둘, 셋. 맞니?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송지야, 잘 봐라.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 2개. 마이너스 2 쓰면 되겠죠. 그 다음 몇 개 들어가? 마이너스 8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안정하고 마이너스 몇? 1 해가지고, 얘는 1쪽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 하나다. 그리고 껍질 수 몇 개다? 3주기니까 3개다. 2, 8, 1 해가지고 총 전자수 몇 개? 11개. 중성 맞춰져 있는 상태지. 자, 얘는 안정하니 불안정하니? 얘는 불안정하죠. 왜? 원자과 전자가 한 개 더해져? 아니지. 원자과 전자가 하나잖아. 얘 몇 개 되고 싶은데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하잖아. 그럼 얘는 8개를 채워야 되잖아. 근데 얘는 지금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한 개밖에 없잖아. 몇 개가 필요하니? 7개가 필요하죠. 7개 필요한데 전자를 7개 가지고 오기 어렵잖아. 차라리 어떻게 한다, 얘는? 하나를, 그치, 버린다. 요 하나를 제거하죠. 빼버리죠. 세 번째 주기에. 그래서 뭐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돼? 나트륨은 전자 껍질의 껍질 수를 줄여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어 하죠. 안정해지려고. 그게 더 빠르니까, 편하니까. 용우야, 봐라. 용우야, 봐야 돼. 그래서 얘를 하나 제거해버리니까 껍질 수는 몇 개로 돼요? 2개로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양성자 수가 11개인데 전자수를 하나 버렸으니까 얘는 뭐가 되니? 나트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전자를 하나 버렸는데? 야, 플러스 11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 하나 버렸잖아. 그럼 뭐 되니? 마이너스 10밖에 안 남잖아. 플러스 11인데.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a 플러스라는 나트륨 이온이 되죠. 그죠?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양 이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나트륨 2 플러스 아니에요? 나트륨 플러스지. 원자과 전자가 하나인데 하나를 버려야 되잖아. 근데 저게 이온이란 게 평형을 이뤄야 돼가지고 나트륨 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는 양성자 11개, 전자 11개로 중성을 유지하잖아. 그러다가 안정해지고 싶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서 원자과 전자를 하나 버리면서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죠. 또 양이온은 안정한 거예요? 일단 전자 배치상으로는 안정하죠. 그래서 플러스 성질을 가져버리는 거지. 됐어? 양이온이 되죠. 자, 같은 원리로 이제 써볼까요? 리튬 전자 하나 버리죠. 나트륨 전자 하나 버리죠. 베릴륨 몇 개 버려야 돼? 2개 버려야겠죠. 마그네슘 2개 버려야겠지. 그치? 근데 만약 4개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자, 4개 설명해 줄게. 알루미늄까지는 3+까지 쓰면 돼요. 됐죠? 붕소는 이제 일단 제외할게요. 자, 근데 보시면은 4개가 있어. 탄소와 규소 같은 애들은 지금 4개지. 얘들은 어떻게 되니? 4개면은 4개를 가지고 오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도 애매하잖아. 중간적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니? 둘 다 하죠. 가져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 14족에 있는 14족이나 13족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준금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해줄게. 일단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 양이온이 된다. 전자를 주로 버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염소를 할게. 염소 원자번호 몇 번? 17번. 자, 염소는 17번에 Cl 쓰고요. 얘는 플러스 17에 껍질수 몇 개? 전자 껍질 3개 있죠. 용우야, 잘 봐. 하나, 둘, 하나, 둘, 3개 있죠. 2개, 8개, 7개. 그치. 얘는 일단은 마이너스 첫 번째 껍질에 2, 여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17개를 채우죠. 그죠? 얘는 전자가 7개 있잖아. 한 개를 더 해야 돼. 그치? 얘는 누구의 원자 배치를 가져야 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게 이상적인 거고, 이 염소 17쪽 애들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하나를 어디선가 뭐 하는 거야? 가지고 와야 돼요.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마이너스를 더 붙여요. 여기다. 그래서 8개 되고 안정해지죠.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염소는 Cl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죠. 얘는 음이온이 되게. 자, 보세요. 이렇게 전자를 하나 버려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얘를 금속 원소라고 얘기하죠. 이 원소를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해. 다시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을 금속 원소. 그 다음에 전자를 하나 얻어서 또는 2개 얻어서 이렇게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비금속 원소라고 부르잖아요. 비금속 원소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여기 써있는 얘를 있지? 다 금속 원소다. 음이온들은 칼륨도 플러스, 칼슘은 2 플러스. 음이온은 뭐겠어? 자, 얘네 18쪽 제외하고 이거 뭐야? 왜 내가 철을 써놨냐 여기다. 얘는 반환 쓰면 좀 얘기해주지. 플로린 여기 마이너스 되죠? 염소 마이너스 되죠? 산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됐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알루미늄도 금속이에요. 알루미늄 금속이죠. B는 붕소는. 붕소는 비금속이죠. 쌤 금속이랑 비금속 한 번만 저기서 분류해 주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걸 갈라요. 약간 19금 이야기인데 붕화를 갈라. 이렇게 갈라요. 이게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잖아. 그죠? 붕소와 알루미늄을 가르면 돼요. 그러면 저 칼륨, 칼슘도 그거예요? 금속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잘 봐. 베릴 여기 이제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인데 주기율표상에서 주로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겠죠. 주로 왼쪽에 있고요. 수소 당연히 제외하죠. 그러니까 수소는 비금속이야. 예외야 얘는. 수소는 예외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 있죠. 이거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왼쪽은 전부 다 뭐다? 금속 원소. 야, 금속 원소 기억하기 되게 쉬워. 우리 금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금속 원소잖아. 금속의 성질 이따 나오겠지만 금속 원소들은 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륨, 튬, 슘, 륨으로 끝나요. 륨, 튬, 슘, 륨 이런 애들로 끝나는 거야. 물론 뭐 예외 헬륨 이런 거 빼고요. 여기서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이 전부 다 뭐다? 금속 원소다. 비금속 원소는요? 비금속 원소들은 주로 뭐야? 마이너스. 소로 끝나요. 주로 마이너스 분해. 근데 물론 이것도 다는 아니지만 여기 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전부 다 비금속 원소예요. 그 다음에 규소, 인, 황, 염소까지 다 비금속 원소.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있어. 그 뭐니? 붕소 같은 애들 봐봐. 비금속인데 13족이죠. 그죠? 붕소는 비금속이야. 성질이 비금속이야. 야, 비금속은 전자를 버려 안 버려? 전자를 안 버리잖아. 이게 얘는 3+가 안 돼요. 붕소는.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붕소가 전자를 쉽게 잘 버렸다면 금속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속 원소라고 하겠는데 얘는 전자를 잘 안 버리는 애들이야. 붕소는. 그래서 얘는 비금속 원소예요. 여기가 구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 규소 봐봐. 14족이죠. 얘 어떠니? 얘도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붕소, 규소, 요 밑에 저메늄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준금속이라 그래요.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가지거나 뭐 둘 중 하나를 가지거나 이런 식으로 중간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애들을 준금속이라 그래. 됐죠?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 원소도 아닌, 또는 금속과 비금속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애들. 됐죠? 그래서 붕소나 규소나 저메늄 같은 애들이 바로 준금속에 해당한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금속 원소는 주로 양이온이 잘 되고요. 비금속 원소는 주로 음이온이 잘 되더라 라고 하면 되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화학결합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자, 양이온과 음이온, 내가 이건 나트륨 염소 결합 여기 써놨는데 성지야 봐라. 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아까도 나왔던 NaCl. 그죠? 이거 뭐야?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 이거 무슨 결합하는 건지 알고 있어? 예, 이온 결합.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신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이온 결합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왜 이온 결합을 하니? 그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맞아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맞는데, 자, 금속이 Na+가 되잖아. 염소는 Cl-가 되잖아. 그럼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버렸고요. Cl은 전자를 하나를 얻어오는 거잖아. 그럼 나트륨이 버린 전자를 염소가 가져가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 그렇게 전자를 서로 주고, 너가 필요하니까 나트륨이 전자를 뱉고 염소가 가져갔어.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은 저절로 플러스가 되고 염소는 저절로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니까 뭐가 작용하니?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잡아당기는 인력. 그래서 둘이 결합이 되는 거야. NaCl.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죠. 나트륨 플러스 염소 마이너스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는 거. 이온 결합. 숫자가 같은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이온 결합이죠. 그쵸. 우리 너네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아까 우리 염분 나올 때 NaCl도 얘기했고 또 뭐 있었니? 우리 MgCl 추가 있었는데 얘는 왜 MgCl2야? Mg가 뭐니까? Mg는 2+거든요. Mg는 2족 원소라 전자를 두 개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Mg2+와 Cl-가 결합하는데 Mg 전자가 두 개 버려지죠. 염소가 두 개 붙어가지고 하나씩 가져가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을 돼서 MgCl2가 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책에 보세요. 35페이지에 있는 내용.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금속 원소 주로 왼쪽과 가운데 있고요. 비금속 원소 오른쪽에 있다. 단 수는 예외다. 이거 외워야 돼요. 성지야 봐라. 이거 외워야 돼. 자, 실온에서 상태 이거 외워야 돼요. 금속 원소는 다 뭐야? 고체지만 단 수은만 예외죠. 수은만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실온에서 35페이지. 35페이지. 그 다음에 열과 전기 전도성 크다. 광택 있다.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구리, 철라가 있네요.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주로 오른쪽에 있고 기체나 고체인 상태이지만 다만 브로민 외워야 돼요. 브로민만 뭐야? 액체 상태야. 브로민. 자, 브로민 어딨냐면요. 17쪽에 있는 이 염소 밑에 바로 Br 브로민이 있어요. 브로민. 얘 액체야. 됐죠? 그리고 열과 전기 전도성 매우 작고요. 광택이 없다. 특유의 광택이 없어. 금속 원소들은 주로 광택이 좀 있는데 얘네들은 광택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금속의 성질 거기 조금만 더 볼게요. 금속은 외부에서 힘을 가할 때 부서지지 않고 길게 늘어나거나 얇게 퍼지는 성질이 있다. 됐죠? 그리고 금속은 가는 선이나 얇은 판 모양으로 변했고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커서 전선 보일러관 등에 이용된다. 됐지? 이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금속 봐봐. 자, 알칼리 금속 뭐냐면요. 주기율표 1쪽에 있는 수소 제외한 나머지 애들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알칼리 금속이야. 자, 쉽게 양이온이 있는 나트륨 같은 애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뭐야?
주기율표상에서 17쪽에 해당하는 애들. 그래서 자 여기 기억하세요. 1쪽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요. 17쪽에 있는 애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하고요. 18쪽에 있는 애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알칼리 금속 성질 읽어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실온에서 고체 상태, 그 다음에 밀도 작고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 그리고 반응성 매우 크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쪽으로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어떻게 돼? 커지죠. 자, 주기율표상에서 얘들아 이렇게 보세요. 내려갈수록 금속 원소의 성질, 금속성이 뭐하는 거야? 반응성이 커진다. 됐죠? 왼쪽 내려갈수록 금속성 커지고요. 얘네 있잖아. 염소, 플로린 이런 애들은 이쪽으로 올라올수록 어때 돼? 반응성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플로린의 반응성이 굉장히 커. 자, 알칼리 금속은요. 반응성이 매우 커서 산소와 물과 엄청 빠르게 반응하죠. 나트륨 물속에 넣으면 터지잖아. 폭발해요. 칼륨 물속에 넣으면 더 격렬하게 폭발해. 됐죠? 자, 응? 칼륨. 물과 반응한다고. 칼륨을 물과 반응. 칼륨 금속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터져 폭발해요. 아 진짜로요? 그 음식 중에 칼륨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 아니, 칼륨 원소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칼륨 금속. 자,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 보시면은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있죠? 자, 여기에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여기 브로민 밑에 아이오딘 또 하나 있어요. 아이오딘. 브로민 밑에 아이오딘 이렇게 있고요. 보통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 자, 두 개끼리 결합해서 F2, Cl2, 브로민, Br2, I2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있고, 반응성이 매우 커서 수소와 매우 잘 반응한다. 그래서 보통은 얘는 HF, HCl, HBr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됐지? 뭐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트륨과 반응 잘하겠지. 자, 알칼리랑 할로젠은 반응성 되게 좋겠지. 서로 반응 잘하겠죠. 둘이 잘 결합할 거야. 그래서 NaCl 같은 거 매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뭐 지금 사실 짜잘한 내용들은 너희가 책에 있는 내용 읽어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치?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왼쪽은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이거는 화학을 좀 알아요. 전자배치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냥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 증가,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 증가, 이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성 증가, 이렇게 이거 정도만 생각합시다. 일단은 이거 하려면은 화학의 전자배치부터 해서 쭉 화학했다며. 근데 근데 설명 듣지 않았어? 아 그래? 그래서 성질이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화학 결합의 원리를 할게요. 화학 결합의 원리를 하고, 화학 결합의 원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리 파트 있죠. 그 중력과 역학적 에너지 이거 합시다. 자, 우리 화학 결합의 원리 저번 주에 주기율표 그 결합 뭐 이런 것들 쭉 다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46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실 저번 주 얘기 다 했는데 비활성 기체 나와 있지. 그죠? 비활성 기체가 뭐야?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들로 헬륨, 네온, 아르곤 있고요. 반응성 장량이죠.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라고 했는데 그 주기율표의 18쪽 원소들은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뭐 대표적으로 헬륨, 네온, 뭐 아르곤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얘는 원자가 전자가 0개. 최외곽의 전자는 0이지만 원자가 전자, 화학 전자의 수는 0이다라고 했어. 왜 0이야? 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안정하니까. 안정하다는 얘기는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죠. 가장 바깥쪽 전자컵인데 전자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그 상태가 만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화학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하면서 안정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헬륨 같은 경우는 1주기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가서 안정해지고요. 네온과 아르곤은 8개씩 들어가서 안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헬륨, 네온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라는 거.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 비활성 기체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룬다 라고 했고요. 그
그다음에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 밑에 보세요. 거기 옥텟 규칙 나와 있죠. 8전자 규칙이라고 하는 옥텟 규칙은 이제 전자 껍질에 전자 배치라고. 자, 그래서 요 화학 결합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되게 다양한 결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놔야 될 거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자,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먼저 우리 이온 결합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이온 결합 누구와 누가 하는 거니? 양이온과 음이온이 하는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양이온은 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가져버리고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더라라는 게 이온 결합이죠. 자, 대표적으로 이온 결합 뭐 있었냐면 염화 나트륨이죠. NaCl.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걸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이온 결합 물질이 화학식으로 쓰는 거 알고 있니? 공유 결합 물질 분자식으로 쓰는 거 알고 있어요? 화학식 분자식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니? 배웠긴 했는데 중학교 때 이게 나오니 안 나오니? 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안 나오나? 화학에서 나오나 이거 원래? 일단 NaCl이라고 쓰는 얘는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이온 뭘 보면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 정기적으로 뭐 해야 돼? 중성이 돼야 돼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되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으로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Na 이게 원자번호 몇 번? 11번. 원자가 전자 몇 개? 한 개. 1족 원소죠. 1족 원소니까 가장 바깥쪽 원자가 전자가 한 개고요. 전자를 잃어서 누구의 전자 배치가 갖게 되고 싶어? 네온.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갖게 되고 싶죠. 얘는 나트륨은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3개가 있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전자를 버리는 게 좋아. 그러면 3주기에서 전자를 하나 버렸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2개만 남고, 그래서 2주기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이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진다. 따라서는 Na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전자. 그다음에 원자번호 몇 번? 17번. 원자번호 17번. 원자가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갖고 싶어서 전자가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되죠. 따라서 얘네들이 결합이 돼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된다.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해볼게. MgCl2 얘가 왜 Cl2가 되냐? 왜 얘가 Cl2가 왜 돼요? Mg가 뭐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Cl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Mg가 전자를 2개를 버렸을 때 그 염소 이온들이 염소가 2개가 와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MgCl2.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죠. 자, 그리고 이 이온 결합 물질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항상 뭐냐면은 얘를 화학식으로 표시한다 그랬어. NaCl을 셀 수 있어 없어? NaCl을 셀 수 있어 없어? 얘네들은 셀 수 없어요. 얘네들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NaCl은 있잖아. 단독으로 하나만 딱 딸랑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많은 NaCl 얘네들이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2NaCl 이런 말 쓸 수 없지. 그지? 3NaCl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NaCl이라는 단순하게 화학식으로만 표시를 하게 되더라라고 기억을 해놓고요. 그 물질의 성질이 뒤에 나오지. 성질 있다 하자. 책 보면 하자.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좀 잘 보시면 좋은데, 공유결합은 누구와 누가 하는 거니? 비금속끼리. 그래, 비금속끼리.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야. 비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이에요. 자, 비금속 성질이 전자를 잃어? 얻어오기만 하려고 하지. 전자를 얻어오기만 하려고 하는데, 자, 예를 들면은 산소 같은 애는 전자가 몇 개 모자라지? 2개 모자라죠? 산소 전자가 2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2개를 얻어와야 되는데, 산소끼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온결합 같은 경우 금속과 비금속이 할 때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이 돼버리면서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는데, 얘네들은 서로 전자를 얻어오기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내 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는 그 중간에다가 공유를 해놓고 쓰는 거죠. 전자 껍질에다가 같이 전자를 공유해놓고 서로 자기 거로 취급하게끔 해주는 결합이 공유 결합이에요. 자, 그래서 공유 전자쌍 나와 있고 공유 결합의 형성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거 먼저 할게요. 수소. 자, 수소는 전자가 한 개죠.
전자가 한 개지. 전자가 한 개인데 얘가 전자를 잃어서 우리 흔히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소 이온 있지. H+. 물에 녹아서 뭐 H+ 이온 만들어지잖아. 수소는 전자를 잃기 쉬워? 전자를 잃기 쉬운 건 무슨 성질이야? 금속성이죠. 근데 얘는 비금속이야. 얘가 양이온이 돼서 H가 돼서 이온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금속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얘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H가 있잖아. 수소가 있으면은 얘 전자를 표시할 때 내가 너네는 뭐 여기 안 나오긴 하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지? 전자를 원자과 전자를 뭐로 표시하는 거야? 점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에다가 이렇게 점 써가지고 얘가 전자 하나 있다는 뜻이야.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고 이게 옆에 있는 수소랑 결합을 할 건데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수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겠죠? 그래서 얘가 결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할 거냐면은 전자를 하나 얻어와야 돼. 그치? 근데 옆에 있는 수소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하나 더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공유를 해서 자 얘네들이 전자를 가운데 놓고요.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두 개를 만족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이게 공유결합이죠. 자, 수소는 전자를 뺏겨 안 뺏겨? 안 뺏기지. 하지만 너가 갖고 있는, 너도 수소야? 나도 수소고?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전자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걸 가져가려고 내가 잡겠지. 내 거 뺏겨 안 뺏겨? 안 뺏기지. 그래서 너 걸 당기는 거야. 내가 가지려고. 근데 너는 어때? 너도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내 걸 가져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게 공유결합이죠. 이해 가죠 이거는? 그래서 전자를 두 개도 아무도 뺏기지 않아. 다만 뭐 나중에 우리가 화학을 배우면은 너네 뭐 전기음성도 같은 거 배워가지고 뭐 더 세게 당기고 막 이런 정도를 알 텐데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설명이 되면은 네, 나중에 따로 시험 전에 정리해 줄 건데 일단은 여기 딱 기본적인 내용만 안 배웠다며 이거.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지를 너네가 파악해야 돼. 이게 화학의 파트랑 겹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충분히 더 깊게 뭐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먼저 하고 학교 수업 들어보고 더 자세한 거 나갔으면 따로 한 번 더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결합이 되는 공유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이 수소는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은 H2라고 표시를 하게 되죠. 수소 원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걸 우리가 분자식이라 그래요. 그치? 얘는 분자식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랑은 다르게 개수를 셀 수 있어요. H2 여기 앞에다 불러서 2H2 붙으면 수소가 두 개 있다는 뜻이고 3H2 이러면 수소라는 뜻이죠. 독립적인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분자. 얘네들은 요 하나 가지고는 독립적인 성질이 발현이 아니라 독립적인 성질이 나타나잖아. NaCl이 결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의 그 성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H2 쓰고 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니? 물분자 H2. 물분자 우리 H2라고 쓰죠. 얘도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 그치? 자,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 얘네들은?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 몇 번? 몇 개? 6개. 6개니까 얘는 몇 개 필요하지? 2개가 필요하죠. 자, 너네 이거 편하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6개야. 2개가 필요해요. 그럼 2개를 뭐 해줘야 돼? 공유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개수만큼 공유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더 편할 거야. 자, 산소는 무조건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점으로 표시해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전자를 점으로 총 6개를 표시할게요. 뭐 이거 점을 찍는 순서나 이런 것들은 너네 의미 가지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 원자과 전자가 6개가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전자를 몇 개 공유하고 싶다고? 2개를 공유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옆에 수소가 와서 여기서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결합이 완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원자과 전자가 6개인 수소는 2개가 더 필요하고요. 2개의 결합 방향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소랑. 그래서 수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2개 완성돼 있죠? 안정하죠? 여기도 2개 완성돼 있죠? 안정하고요. 그다음 산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결합이 안정해진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H2라고 하는 물 분자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때 요렇게 공유한 전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공유 전자 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유 전자쌍. 그리고 공유하지 않은 애들은 뭐라 그래? 얘네들을 비공유 전자 쌍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니? 2개. 비공유 전자쌍은 2개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공유전자쌍 몇 개? 한 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소나 물 분자의 그 공유 결합의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하나 또 얘기해 볼게요. HCl 얘 공유 결합이지. 얘를 갖다 야 H가 플러스고 CL이 마이너스니까 이온 결합돼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둘 다 비금속입니다. 둘 다 비금속이니까. 근데 이거 왜 헷갈리게 되냐면은 HCl이 물에 녹았어. 얘 어떻게 되니? 이온화돼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온화돼. 그치? 그 이온화가 돼서 얘는 실제로 HCl은 물에 잘 녹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 하나거든. 원래 공유결합 물질은 대체적으로 물에 안 녹아요. 근데 물에 녹는 애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얘는 이온화가 돼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게 아니다라는 거.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결합에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자, 거기 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 한 개 있는 얘를 결합을 우리는 단일결합이다라고 얘기해요. 단일결합. 그런데 뭐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O2 산소죠. O2, N2 질소죠. 이런 거 몇 개 해볼게.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해보자. 뭐 CH4 메테인이죠. NH3 암모니아죠. 다 공유결합 물질들인데 이거 이제 이 정도만 표시해볼게. CO2까지만 할까? CO2. 이게 너희들이 이제 자주 보는 그 물질들이기 때문에 노윤아 아니요. 저기 차리세요. 자, O2 원자과 원자 몇 개? 6개. 몇 개 필요해? 2개. 몇 개 공유해줘야 돼? 2개. 그래서 산소는 여기다 2개를 쓰고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다 이렇게 뭐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산소가 결합이 될 때 어떻게 결합하냐? 얘도 공유전자쌍을 2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산소 어떻게 되니? 얘? 이렇게 결합되죠? 이렇게? 이렇게 결합되죠? 그래서 안정해진다. 맞지? 이때는 공유전자쌍이 몇 개 있니? 공유전자쌍. 한개 아니에요. 공유전자쌍 한 개? 얘는 공유전자쌍이 2개예요. 얘네들이 지금 2개를 공유하고 있잖아 아까. 그래서 얘는 공유전자쌍이 2개가 되고 이런 결합을 뭐라 그러냐면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공유전자쌍이 2개면 이중결합, 공유전자쌍이 3개면 삼중결합 맞아? 꼭 그렇지만 않아. 얘 봐봐. 얘는 단일결합이야 이중. 얘는 단일결합이죠. 얘는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얘는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이야. 이 결합의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보는 거야.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얘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하나잖아 지금. 공유전자 하나. 얘도 여기 하나죠. 얘끼리 하나, 얘끼리 하나니까 단일 결합이 각각 2개인 거고 얘는 얘와 얘 사이의 결합이 2개가 있잖아. 이중 결합이 되는 거야.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이거 기억해놔. 이건 너네 뭐 그림을 그리던 책에서 문제를 풀든 되게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질소는 자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 아니죠? 5개죠. 원자과 전자 5개.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3개 필요하면 몇 개 줘야 돼? 3개. 숫자가 다 다르. 자, N 하나, 둘, 3개를 줘야 돼. 얘는. 이거 알 수 있겠죠? 내가 3개 필요하면 3개를 공유해줘야 돼.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좀 더 편할 거야. 3개를 공유해줘. 됐지? 그럼 여기 2개 그릴게요. 그래서 원자까지 5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둘 그려놓고 얘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서 결합이 완성되고 안정해진다. 자, 얘는 무슨 결합? 공유전자쌍이 한 번에 3개가 생겼죠? 얘는 삼중결합. 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당연히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세고 이중결합보다 삼중결합이 세겠지. 그죠? 그래서 N2는 결합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N2는 있잖아. 가장 안정한 기체 중에 하나죠. 얘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N2라는 기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야. 다른 애들은 반응 잘 안 해. 얘는 비활성 기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과 거의 반응을 잘 하지 않아. 왜냐면은 얘네들이 삼중결합으로 결합을 딱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 어디다 쓰지? N2 어디다 쓰니? 질소. 아까 나왔잖아. 과자의
과자봉 충전재로 쓰죠. 얘는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내가 통합각 수업할 때 한번 얘기해 준 적도 있었을 텐데 N통은 쪼개기가 굉장히 어떻다? 어렵다. 응? 얘는 잘 쪼개지지 않는다. 왜? 결합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CH4 탄소야. 탄소는 원자가 전자 몇 개? 4개.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몇 개 공유해줘야 돼? 4개. 얘는 탄소는 있잖아.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럼 4개의 결합을 다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되게 중요하잖아. 탄소화합물이라고 나중에 생물에서 나오겠지만 탄소화합물은 결합 방향의 가짓수가 4방향으로 다 돼 있어. 자, 원자과 이 전자가 많을수록 결합의 개수가 많아지니? 결합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져? 아니거든? 얘는 진짜 탄소는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야. 4개. 그러니까 봐봐.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 그럼 가장 바깥쪽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결합을 5개나 할 수 있니? 불가능하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대로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은 딱 4방향밖에 없어요. 탄소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수소랑 결합할 때 어떻게 올 거냐면은 수소가 여기 하나 오고 여기 하나 오고 여기 하나 오고 또 여기 하나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이 완성이 된다. 됐지? 됐어? 너희나 됐어? CH4, 메테인. 자, 각각 뭐 따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나 해서 완성해서 결합이 된다. CH4. 이거를 조금 더 너네가 더 하면은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뭐 이제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나중에 혹시 모르면 혹시 학교에서 나오면은 해보면 되겠고. NH3 어떻게 하면 될까? 질소 원자과 전자 몇 개야? 5개.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그러면 방향이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은 3개야. 그래서 질소 N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수소와 하나, 둘, 셋 해서 결합을 완성을 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다. NH3. 됐죠? 자, 공유결합 물질 얘기하고 있죠? CO2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CO2는 탄소가 4개의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4개를 다 공유해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요 산소의 입장과 생각을 해주면은 양쪽으로 2개를 주고요. 4개 다 공유했지? 산소는 어떻게 돼? 몇 개 공유해야 돼? 2개를 공유하면 되죠. 여기 이렇게 2개를 공유를 하고, 맞죠? 이렇게 탄소가 여기 가운데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산소가 이렇게 와서 결합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편하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쓸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전이 이렇게 결합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결합되죠. 이렇게 결합되죠. 그래서 CO2는 이렇게 일장의 구조를 가지는 결합을 가지고, 뭐 물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구분형 구조를 가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뭐 일장이다. 뭐 얘는 뭐 정사면체다. 이런 말 쓰는데, 이거 나중에 혹시 나오면은 보고요. 얘는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거지. 이중결합 2개, 단일결합 3개, 단일결합 4개. 공유전자쌍 4개죠. 얘 공유전자쌍 네. 2개. 4개 아니에요? 4개. 총 4개. 그렇죠. 이중결합이 2개 있으니까.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기억할 수 있겠죠, 이거? 그죠?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구분할 수 있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자, 넘어가 4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원자들이 그 결합이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건데, 뭐 물,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산화철 이런 것들 다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 구분하면 되고요. 산화철 이러면 산화철 뭐야? 철과 산소가 결합되는 거잖아. 철이 금속이고 산소가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건 다 됐죠. 끝났죠. 너네 그 책에 50페이지, 51페이지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써봐요. 너무 쉽다고 안 하지 말고. 뭐라고? 이온결합이 있을까? 공유결합이 있을까? 홍경아, 뭐가 쓰니? 이온결합이 쓰니? 공유결합이 쓰니? 화학 에이스. 공유가 쓰죠. 공유하세요? 네. 맞아요.
공유가 세요. 공유가 세요. 공유결합이 물론 이거 다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져 이거는. 근데 다 달라지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어본다면 공유결합이 더 세다고 보면 돼요.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했을 때. 왜 센데? 왜냐면 이온 결합은 물에 녹지만 고유 결합은 녹지 않아요. 그래서 센 거야? 네. 뭐 그래 간단하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되죠. 자, 이온결합 물질 특징을 볼게요. 넘어가서 이온결합 물질 특징을 봅시다. 노윤아 잘 봐야 돼요. 이온결합 물질 52페이지의 특징을 보시면요. 이온결합 물질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며 규칙적인 모양의 입체 구조를 이룬다. 자, 이런 걸 우리 결정이라고 했죠. 결정. 자, 이온결합은 결정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전체의 그 이온결합 물질 자체가 중성이 돼야 돼.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개수의 비가 그 전기의 비, 이 이온의 개수 비가 양전하와 음전하의 개수 그 합이 전체적인 중성이 되기 위해서 결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물에 뭐하니? 잘 녹아요.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잘 녹아서 용해된다. 물에 대해 용해돼 가지고 얘는 이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온결합이 세다 그랬냐? 공유결합이 세다 그랬냐? 공유결합이 세다 그랬니? 이온결합이 더 센데? 결합은? 내가 너의 이따 있다. 자, 하여튼 자, 물에 잘 녹고요. 그다음에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다. 전기전도성이 없다.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 비추천하세요.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됐죠? 자,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지만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의 전기 전도성은 액체와 수용액 상태에서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잘 보세요. 이온결합 물질들은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놔. 옆에 써 있긴 하거든 지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써놓으세요. 녹는 점과 이온결합 물질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전기적 인력이 매우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죠?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다 뭐야? 고체이다. 그지? 고체 상태로 많이 존재한다. 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서. 됐죠? 그리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은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진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측밀림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이온결합 물질은 어떻게 되냐면은 분자들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런 결정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결정 구조를 만들고 있어. 근데 여기다가 힘을 가해요. 외부에서 힘을 가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힘을 딱 가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층이 밀려버려. 층이 밀리면서 어떻게 되니? 플러스가 이쪽으로 오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거든?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플러스 반발력 작용하죠? 그러니까 쉽게 부서진다. 측밀림에 의해서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쉽게 부서진다는 성질이 있어요. 됐지? 그래서 이게 측밀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알아야 돼. NaCl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흔히 소금으로 알고 있잖아. NaCl이 액체 상태가 됐어. 소금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소금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녹죠. 소금은 녹는 점이 낮아 높아? 엄청 높아요. 내가 아까 이온결합 물질 특징이 뭐였어? 이온결합 물질 특징이 뭐였어? 녹는 점이 어떻다고? 높다고. 녹는 점 끓는 물에 잘 녹는 거랑 녹는 점이 녹는 거랑 달라요. 녹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녹는 점이고 물에 녹는다는 거는 수용액이 된다는 얘기잖아. 염화나트륨 NaCl의 녹는 점은 800도야.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얘는 결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물에 녹는 수용액 상태가 되는 거랑 액체 상태랑은 다른 거야. 알겠죠? 이 NaCl의 상태가 액체이냐 고체이냐인 거랑 물에 잘 녹는다 안 녹는다는 다른 거라. 이걸 구분할 줄 알으란 얘기고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온결합 물질들
NaCl, CaCO3, NaOH, CaCl2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기억만 하세요. 거기다가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잘 녹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여 쉽게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거기다 가로치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화라고 써놓으세요. 수화. 수화. 얘네들이 있잖아. 이게 사실은 이온 결합 물질이 이온 결합이 되어 있잖아. 물 분자들 속으로 이온 결합 물질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물 분자를 극성 분자거든. 그래서 쉽게 얘네들을 이온화시켜서 갈라낼 수가 있어요. 수화라는 상태를 만들면서 물 분자들이 둘러싸는 거야. 얘네들을, 이 결합 물질들을.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물 분자들이 계속 들어가서 얘네들을 쉽게 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NaCl이 갈라져서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거야. 그렇게까지 시험에 안 나오겠죠? 모르지.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잖아 지금. 저희 교과서가 뭐예요? 너네 주산동아. 유대인 교과서에만 나와요.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뭐 잘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나 혹시 모르니까.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뭐 CaCl을 대체할 이거 친환경 이거 뭐 이건 읽어보세요. 이런 거 전부 다 내신 직전 때 뭐 이런 탐구자료창이나 학교에 나오는 실험들이나 이런 짜잘한 것들은 전부 다 내신 직전 때 우리 암기하게끔 하면서 정리할 거고요. 자, 공유결합 물질들,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인데 산소, 질소, 물, 이산탄소, 메테인, 암모니아, 포도당 같은 거 다 얘기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일정한 수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하여 분자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고 분자식 써 있고요. 분자식이 어떻게 써 있는지도 보여 있죠. 자, 그래서 써 있는 거니까 하나 볼게. 3H2O라고 쓰면은 H2O 분자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다. 그럼 이 H2O라는 분자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거기 써 있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보고요. 자, 거기다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 중요하거든. 너네 암기 정확하게 잘 해놔야 된다. 자, 첫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대해서 녹는 애들도 있고 안 녹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물에 녹는 거 누구 있니? 누구 있어? 외워놓으세요. 물에 녹는 거. 설탕,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자, 염화수소 물에 잘 녹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물에 잘 녹아요. 됐지?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HCl, 염화수소죠. HCl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 물에 녹아서 NH4+랑 OH- 나눠져가지고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지 않는 거, 메테인이나 질소 같은 애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자,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어떻다? 없다. 대부분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이온이 아닌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됐죠? 얘는 이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가 돼도 전기가 안 통해 잘. 근데 다만 얘도 예외가 있죠. 얘도 예외가 있어. 전기전도성이 있는 공유결합 물질 뭐 있니? 원자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애들. 흑연 같은 애들은 전기 잘 통하잖아. 그치? 얘네들은 또 예외예요. 그래서 대부분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흑연 같은 애들은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염화수소랑 암모니아 같은 애들. 그러니까 이런 예외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해놔야 돼. 됐죠? 자, 원래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근데 원자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 흑연 같은 애들은 전기전도성이 고체 상태에서 있어버리고 그 다음에 염화수소랑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물에 녹아 수용액 상태가 되면서 전기전도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탄올, 뷰테인, 설탕 나와 있는 거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54페이지에 물, 산소, 이산탄소, 질소, 규산염, 광물의 특징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 읽어보시면 되겠죠. 쌤, 이온결합이 공유결합보다 센 게 왜 그런 거예요? 얘는 강한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유결합, 이게 정리 한번 해줄게.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는 다 정리했죠. 이게 결합물질까지 끝났고, 자, 우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시험 볼게요.
그 이온 결합은 결합이 더 세다고 그냥 보면 돼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정정적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이온 결합의 크기가 더 세다. 뭐 이게 꼭 무조건 이온 결합이 무조건 센 건 아닌데 그냥 공유 결합보다는 이온 결합이 더 세다라고 생각만 해줘도 되는데 그걸 굳이 또 물어보진 않을 거야. 쉬는 시간 끝났어.